국가산업단지 50주년 아카이브 다큐 창원 블루스 제1화 상전벽해. (1974년) 창원 국가산업단지 건설. 그것은 한 도시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꾼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나라와 청년들의 운명도 바뀌는데 50년 전 국가산업단지로 다시 태어난 도시 창원의 시작점으로 가겠습니다. (1월 21일) 밤 10시경 북한군의 무장간첩단이 어둠을 타고 감히 서울까지 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방첩대 본부에서는 생포대 간첩 김신조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우리 31명의 임무는 박정희의 주로하게 될 임무. 1968년 1월 21일 밤 북한군 무장공비 31명이 남한의 청와대 턱밑까지 침투합니다. 불과 이틀 뒤에 미 해군 함정이 동해상에서 북한에 납포되고 냉전의 소용돌이 속에 한반도엔 전운이 감도는데요. (68년도 1월 21일) 날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 습격 사건이 터졌어요. 청와대에서 저희 집이 한 5km 정도, 그때는 텔레비도 없고 그러니까 그 시절에 난리가 났고, 그 1월 23일 날은 또 그 미국 정보함이 북한으로부터 납치됐잖아요. 금방 전쟁이 나는 줄 알았죠. 경남대 사회학과 양승훈 교수입니다. 당시에 김신조 사건도 있었고 미국하고도 이제 방위에 대한 생각들이 어긋나기 시작하고 주한미군을 이제 한 개 사단을 철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가졌던 강박. 1969년 미국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전에서 손을 떼기도 했습니다. 과도한 국방비 지출로 경기가 침체되고 반전 여론이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듬해엔 아시아권 국가들의 내정에 군사 개입을 피한다는 내용의 닉슨 독트린을 발표한 데 이어 주한미군 1개 사단 철수를 공식 통보합니다. Never to come back. I see people turn their heads and quickly look away. Like a newborn baby, it just happens every day. I look inside myself and see my heart is black. I see my red door, I must have it painted black. 일방적으로 닉슨이 통보를 했잖아요. 한국에 미군 철수한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미국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월남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동남아는 너희끼리 살아라. 우리가 너희들 더 이상 보호해줄 수 없다고, 그런 위기였어요.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이라는 거에서 오은철 경제수석한테 이제 오더를 줘서 비밀리에 작업을 한 거지. 황해도 출신의 화공학자 오원철은 1972년 청와대 제2경제수석비서관에 발탁됩니다. 당시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을 설계하고 실현에 옮긴 핵심 참모. 중화학공업 기획단장에 임명된 그는 창원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주도했고 훗날 창원시 1호 명예시민에 선정됐습니다. 박정희 연구자, 호주국립대 김영하 명예교수입니다.
오원철이라는 수석이 있죠. 그 돈을 빌리러 댕길 곳이 없습니다. 왜냐? 돈을 아무리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줄 나라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짓고자 하는 것은 우리끼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귀가 번쩍 뜨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재벌들을 시켜갖고 공장 만들게 합니다. 그렇다는 재벌들을 불러다가 야, 너 이거 해. 최대한으로 이 재벌들을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되 최대한으로 특혜를 주어라. 1974년 부진했던 국내의 유명 대기업들의 유치를 위해 정부는 10여 개 대기업을 선정하여 기계공업 업종으로의 성공 가능성을 점검하면서 대기업들의 창원공단 입주를 강력히 압박한다. 김영재, 정부 주도 산업단지와 산업도시의 형성과 변천 특성 논문 중에서 창원공단 초창기 금성사 상주감리사로 근무한 허정도 씨. 대기업 몇 개만 들어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아기공과 쌍용중공업 등이 있었던 것 같고 금성사도 굉장히 빨리 들어온 기업이었거든요. 거기서 주로 그 냉장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영어의 첫 이니셜을 따가지고 R을 쓰고 RA동, RB동, RC동 이렇게 불렀어요. 공장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번영과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유신 헌법이 확정 공포됐습니다. 1971년 대선에서 야당 후보 김대중과의 대결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박정희는 자신이 처한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응을 하게 된다. 유신 체제의 수립을 통해 정치적 반대와 사회운동을 탄압하였고 중화와 공업화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산업화를 심화하였다. 박배균, 한국 지역균형 정책에 대한 국가 공간론적 해석 중에서 경남대 사회학과 양승훈 교수입니다. 72년에는 이제 어떤 선을 이제 박정희는 넘어간 거는 사실이죠. 삼선까지 약속했으면 삼선에서 맞춰야 했으나 사실은 DJ하고 이제 그 대선을 치르면서 그 이상의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 정당화 기제로 저는 그 중화공업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 북한의 위협과 미국의 외면, 장기 독재로 인한 정치적 부담. 이 모든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박정희가 선택한 단 하나의 카드. 그것은 바로 중화공업이었습니다. 정부는 지금부터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지방에 여러 가지 대단히 국제 규모의 공업 단지 또는 기지를 지금 조성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것은 다 했을 때 배급부 수출이 되는 겁니다. 정부는 앞으로 중화공업 정책을 선언하고 전 국민 과학화 운동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 퇴직자 모임 수우회 오경섭 씨입니다. 우리나라 토목기술자가 수자원공사에 많았습니다. 토목기술자가 많으니까 아예 대통령께서 수자원개발공사를 지금 하라 해가지고서 지시가 내려서 그래가지고 74년도에 산업기지개발공사로 새사 명칭을 개조했습니다. 1973년 9월 19일 대통령 비서실 지시사항. 건설부는 기지 조성을 위한 기구로서 현 한국수자원개발공사 기능에 산업기지 건설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 부과하여 산업기지개발공사로 개편하고 시행토록 할 것. 재무부와 상공부는 산업기지개발공사의 단지 조성을 위한 자금 조성을 적극 지원할 것. 한국수자원공사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 중에서 나는 기분은 사나이 걱정 하나 없는 떠돌이 은빛 피리 하나 갖고 다닌다. 모진 비바람을 맞아도 거센 눈보라가 닥쳐도 입에 피리 하나 물고서 언제나
창원공단 초창기 대지종합기술공사 신도시 기본계획팀 토목부 직원 윤재패 씨. 제가 이 창원에 도착할 때 이미 창원 신천에 있는 정밀공업진흥회탑 그게 세워져 있었거든요. 70년 초부터 창원이 이 기계공단으로서 또 이 배후도시로서 이 중앙정부에서 낙점이 돼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경남대 사회학과 양승훈 교수입니다.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을 당시에 이제 조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중간 위치에 있어야 한다. 육상으로 이제 편하게 다니는 입지를 고려하다 보니 창원이 고려가 됐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마산에 원래 기계공업이 굉장히 흥한 곳이었고 마산에 이제 땅이 부족하니까 창원까지 확장해서 해보겠다는 그 계획안이 있었어요. 마산지구 개발 기본계획은 마산시에서부터 시작되어 청와대까지 올라가게 된 계획이란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마산지구 개발 기본계획으로 인해 정부는 창원 지역의 뛰어난 입지적 조건에 대하여 알 수 있었고 국가 단위의 중화 공업지역으로 선정하게 된 것이다. 김영재, 정부주도 산업단지와 산업도시의 형성과 변천 특성 논문 중에서 지금은 마산시에 흡수된 창원지구를 종합기계공업기지 건설의 최적지로 검토 선정한 이유는 첫째, 1만 톤급 선박이 수시로 왕래할 수 있는 마산항을 옆에 끼고 있는 점. 둘째, 기후가 온화하고 노동력 흡수가 용이하며 낙동강이 가까워 풍부한 공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점. 셋째, 국내 굴지의 자유수출공단 및 한일 합섬 등과 앞으로 연결되어 대단히 공업지구로 형성될 수 있는 점. 넷째, 철로와 남해 고속도로로 전국의 기간산업과 직결되어 영실공이 세계로 뻗는 판매장과 자재 구입 기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창원공단 초창기 금성사 상주감리사로 근무한 허정도 씨. 창원공단이 74년 4월 1일 날 대통령,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창원공단 설치와 관련한 법률을 제가합니다. 국무회의 통과한 그 법률을. 그래서 지금도 그 74년 4월 1일을 기점으로 삼고 있고, 그 당시만 해도 일본 그 대기업이 미쓰비시가 우리나라 그 경제 발전에 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미쓰비시 보고서에 창원공단과 그리고 앞으로 한국은 중화학공업으로 가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좋다, 이런 보고서가 있었다고 이렇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Please don't wake me up too late. Tomorrow comes and I will not be late. Late today when it becomes tomorrow, I will leave to go away. Good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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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love, goodbye. Songs that lingered on my lips excite me now and linger on my mind. Leave your flowers at my door, I leave them for the one who waits behind. Good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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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love, goodbye. 박 대통령은 10월 유신에 대한 중간평가는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 생산 양식, 과학기술 등 정부의 모든 정책 초점을 100억 달러 수출 목표에 맞춰서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꼭 전쟁을 시작할 때 발령되는 국가 총동원령과 같은 어조였다. 오원철, 박정희는 어떻게 경제강국 만들었나 중에서 경남연구원 마상열 선임연구위원, 대한민국 기술명장 1호 김규환 씨. 그때 당시 창원공단이 유사시의 군수공장으로 전환되는 것과 같이 창원대로도 이제 유사시에는 비상활주로로 사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고 합니다. 차가 한 대도 없네. 차가 한 대도 없어. 그때 당시에 12차선을 차도 한 대 없는 데 만들어놨어요. 사람들이 다 욕했어요. 미쳤다고. 창원 향토자료 전시관 양혜광 관장입니다. 이렇게 넓은 도로를
그 당시만 해도 처음 봤는데 우리가 자전거 페달을 안 밟아도 그대로 쭉 내려갑니다. 저 사하라든지 죽전, 평산 이 마을들에서는 이제 보리라든지 별을 이렇게 그 검은 아스팔트 위에 얼마나 잘 마릅니까? 한국수자원공사 퇴직자 모임 수우회 오경섭 이영세 씨, 호주 국립대 김형아 명예교수입니다. 처음 계획부터 설계 뭐 할 때까지 이거 거의 어려운 점은 주말은 물론이고 밤낮 주야로 설계하고 공사 발주하고 또 현장에서 설계 변경 그대로 할 수 없으니까 설계 변경이 올라옵니다. 그걸 하면 또 반세기를 하고 불철주야로 많이 어려웠죠. 설계는 1년도 안 걸렸을 겁니다. 73년도부터 해가지고 74년도부터 공사가 시작됐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설계해가지고 일주 나오면서 공사를 하면서 설계가 그래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설계와 동시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빨랐습니다. 돈이 없는 나라에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법정의 입장에서는 실패를 하면 절대로 안 되니까 실패했다가 나라 망하는 거예요. 노란 셔츠 입은 말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들어 미남은 아니지만 씩씩한 생긴 네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을 설려 아야릇한 마음 처음 느껴본 심정 아구이던 나를 좋아하고 계실까 노란 셔츠 입은 말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들어 박 대통령은 해사 졸업식에 앞서 기흥상남도 창원군의 창원기계공업단지 조성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이제 2000년 전인 사만시대의 우리 선조들이 철기문화를 이루게 했던 이 고장에 기계공업단지를 세우게 된 것은 선인들의 슬기를 오늘에 되살리고 국력의 상징인 중화공업을 발전시킨다는 면에서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 현장에는 삼국시대 이전 사만시대의 유물들이 발굴 전시됐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퇴직자 모임 수우회 오경섭 씨, 한국폴리텍 7대학 창원 캠퍼스 오동수 교수입니다. 개발하다 보니까 군웅지 같은 데 폐촉이 많이 발견됐어요. 선사시대 때 어떤 대장간 형식이 아마 거기서 발견된 것 같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조사할 때까지 공사를 중지를 했었죠. 그 지역만. 성산폐청도 73년도에 발견이 됐고 그 위에 야철지도 그 당시에 아마 발견되면서 역시 창원공단은 철기문화의 원천이다. 여기다가 공단 맞는 게 맞다. 아마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운명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기술명장 1호 김규환 씨, 창원공단 초창기 대지종합기술공사 신도시 기본계획팀 토목부 직원 윤재필 씨. 그때 당시
70년대, 80년대 초까지는 마산은 서울이고 창원은 평양이라는 얘기 있었어요. 마산은 뭐 불로동이 뭐 오동동 뭐 거리 뭐 바글바글 했고요. 지금 팔룡동이라는 곳 있죠. 창원시 팔룡동 논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밭이었고요. 77년도에 기본 설계를 해가지고 이 도시 설계까지 이루어졌는데 벌써 80년도에 창원시로 승격이 되고 또 3년 후인 이 83년도에는 이 도청에 이전할 정도로 그냥 정부의 큰 틀의 그림 안에서 그냥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단기간 내에 이렇게 큰 도시가 그냥 형성된다는 게 아마 세계적으로도 아마 불가사의할 겁니다. 건축가 허정도 씨입니다. 상전벽해가 된 도시다. 진짜 글자 그대로 뽕밭이 하루아침에 푸른 바다로 변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런 도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는 저 들판 안에 먼지 폴폴 나니는 비포장길로 버스가 다니는 도로 한 가닥, 그리고 가느다란 철도선 하나 있었고 그 외에는 전부 논밭이었는데 그 들판이 지금 저런 큰 도시가 되었다니 정말 천지개벽할 일이죠. 네. 1973년 1월 정부의 중화공업화 정책 선언 이후 이듬해 창원기계 공업단지 조성까지 모든 것이 일사천리였습니다. 사방이 논밭이던 창원 벌판에 기계공단이 들어서면서 도시는 몰라보게 변모했는데요. 고대 철기문화의 발상지에서 쇠를 녹이는 열정으로 대변혁을 이끈 사람들이 있습니다. MBC 경남 특별기획 국가산업단지 50주년 아카이브 다큐 창원 블루스. 내일 이 시간 제2화 기름박이 찾아옵니다.